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전산 시스템이 멈춰선다면 모바일 신분증은 먹통이고 정부24는 접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려 해도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려 해도 심지어 재난 상황에서 119 위치 추적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과도 같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에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나이스, 복지로, 국민신문고, 심지어 119 시스템 일부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주요 정부 서비스들이 일제히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던 디지털 인프라가 단 하나의 불꽃으로 인해 한순간에 마비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파장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당신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을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줄여서 국정자원입니다. 이곳은 마치 대한민국 디지털 신경망의 핵심 두뇌와 같습니다. 4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 즉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정부 서비스의 서버들이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곳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의 주범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였습니다. 전산실에 설치된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서 흔히 보는 이 배터리들은 고밀도 에너지 저장이라는 장점 뒤에 열폭주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아 제어하기 어렵고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진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0시간 만에 초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진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소된 배터리 팩만 384개에 달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 단일 지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국정자원은 대전과 광주에 각각 본원과 제2원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시스템이 한 곳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하나의 뇌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뇌에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온몸이 마비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 이번 화재로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이 우리의 일상을 덮쳤는지 살펴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체감한 것은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였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던 승객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어 발이 묶였고 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 해도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 해도 접속이 안 되거나 간편 인증이 막혀 공동인증서만을 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질병청 시스템 마비로 감염병 신고가 유선으로 전환되고 방역정보 시스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 접속이 제한되어 학사 행정에 혼란이 빚어졌죠. 다행히 교육부는 데이터 유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통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버스와 철도 승차권 예매 시 인증 시스템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도 불가능해졌고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심지어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까지 먹통이 되면서 화장 예약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슬한 복지부 1차관은 직접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경계 경보를 발령했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받아야 할 서비스가 온라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이 사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깊숙이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취약점이 현실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물론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잔해물 제거에 구슬땀을 흘렸고, IT 전문가들은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시스템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리적으로 전소된 배터리 팩을 옮겨내는 작업만도 다음 날까지 이어질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연 속도감 있는 조치와 투명한 소통만으로 충분할까? 이번 사태는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디지털 회복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복구되고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디지털에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이번 사태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번 디지털 블랙아웃 사태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분산과 이중화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핵심 시스템을 여러 곳에 분산하고 유사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재난 대응 매뉴얼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비상시 수동 시스템과 아날로그 백업의 재평가입니다. 디지털이 마비되었을 때 우리의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대안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안 될 때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정부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누리던 디지털 세상이 한순간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팬데믹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시스템 오류는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찾아와 우리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안전하고 회복 탄력성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디지털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심층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